수만 개의 동시 접속. 이거 웹서버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고 언어는 이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해결하는 걸까요? 오늘 이벤트 루프 같은 거 없이도 최고의 성능을 내는 고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걸로 시작해볼까요? 무료 점심은 끝났다. 아니, 갑자기 웬 무료 점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고 같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컴퓨터 하드웨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그런 선언 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개발자들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왜냐면 CPU가 알아서 계속 빨라졌거든요. 덕분에 우리 소프트웨어도 덩달아 빨라지는 공짜 점심을 실컷 즐겨왔죠. 하지만 그 파티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 그러니까 저 초록색 선은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CPU 코어 하나의 속도, 저 보라색 선은 2005년쯤부터 그냥 수평선을 그리고 있죠.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대한 벽에 쾅 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속도를 못 높이면 뭘 해야 할까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그럼 양으로 승부하자. 칩 하나의 처리 코어를 그냥 여러 개 막 우겨넣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성능 향상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가 하드웨어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멀티코어 시대, 이 고성능 동시성 시대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C10K 문제죠. 이름 그대로 동시 접속 클라이언트가 1만 10K. 와, 1만 결함이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이걸 대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그 진화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처음에는 프로세스라는 걸 썼어요. 뭐랄까, 각자 자기만의 완전 독립된 작업 공간을 가진 좀 묵직한 일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하긴 한데 너무 무겁고 느렸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레드입니다. 이건 한 공간 안에서 자원을 같이 쓰는 훨씬 가볍고 날렵한 일꾼들이에요. 물론 더 빨라지긴 했는데 이걸로도 수만 개씩 몰려드는 요청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아니, 스레드가 더 가볍고 빠르다면서 왜 부족했을까요? 바로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엄청난 비용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셰프가 파스타 하나 만들고 나서 다음 스테이크를 구우려고 주방 전체를 싹 다 대청소하고 쓰던 조리도구 다 집어넣고 새 조리도구를 꺼내서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상상만 해도 속 터지게 비효율적이죠? 그 속 터지는 셰프의 주방 청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하던 요리의 모든 레시피랑 재료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사진 찍듯 저장해야 해요. 이게 바로 CPU 레지스터 저장이고요. 그 다음엔 작업대를 싹 다 비워야 합니다. 캐시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엔 뭘 만들지? 하고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봐요. 이게 바로 스케줄링입니다. 이 모든 게 다 CPU를 쓰는 다 비용이란 말이죠. 이런 일이 수만 번씩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능이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자, 바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고의 정말 우아한 해답. 드디어 고루틴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수십만 개의 고루틴을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몇 개 안 되는 스레드 위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고 런타임이라는 아주 똑똑한 매니저가 딱 버티고 서서 교통정리를 싹 다 해주는 거죠. 덕분에 그 비싸고 느려 터진 운영체제 OS를 일일이 부를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수십만 개. 기존 스레드는 한 프로세스 안에서 많아봤자 수천 개 돌리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루틴은요, 그냥 가뿐하게 수십만 개?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돌려버립니다. 이건 뭐 그냥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수십만 개를 동시에 돌리려면 메모리는 괜찮을까요? 메모리가 터져나가는 거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고루틴의 두 번째 슈퍼파워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법 같은 메모리 관리죠. 기존 스레드가 메모리를 어떻게 썼냐면요. 딱 이런 식이에요. 손님은 딱 한 명 오는데 100명 들어가는 으리으리한 연회장을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각 스레드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큰 메모리 공간, 즉 스택을 미리 턱하니 할당받거든요. 대부분은 텅텅 비어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낭비죠. 바로 이 낭비 때문에 스레드를 많이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고의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루틴은 으리으리한 연회장을 빌리지 않아요. 그냥 딱 1인용 테이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겨우 2kB라는 정말 작은 공간에서요. 그러다가 일이 많아지면 필요한 만큼만 테이블을 옆에 착착 붙여서 공간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때요? 낭비가 정말 하나도 없죠? 이 마법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컴파일러와 런타임이 환상의 팀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메모리 크기 같은 건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알아서 다 최적으로 관리해주니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 코드, 진짜 주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난 딱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최고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에겐 아주 가벼운 일꾼인 고 루틴이 있고 또 똑똑한 메모리 관리 기술인 동적 스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그 끝판왕 C10K를 쓰러뜨리는지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비밀은 바로 고 런타임이 블로킹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블로킹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기다리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 시간 동안 모든 게 멈춰버리거든요. 그런데 고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고동시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1번, 어떤 고루틴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아직 데이터가 안 왔어요. 이때 2번, 우리의 똑똑한 고 런타임 매니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이, 넌 잠깐 저기 가서 쉬고 있어. 그리고는 그 고루틴을 살짝 옆으로 빼놓죠. 3번,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바로 다른 일할 준비가 된 고루틴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동안 네트워크 감시병이 데이터가 오나 안 오나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5번, 데이터가 도착하면 감시병이 매니저한테 알려주죠. 그럼 매니저는 아까 쉬고 있던 고루틴을 다시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일하는 스레드는 단 한순간도 놀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개발자들은 이 복잡한 걸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복잡한 비동기 코드니 콜백 지옥이니 이런 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코드를 짜면 끝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 런타임이 이 평범한 코드를 수만 개의 요청도 거뜬히 처리하는 괴물 같은 코드로 변신시켜주는 거죠. 결국 고는 하드웨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던져준 동시성이라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정말 우아하게 풀어낸 겁니다. 개발은 쉽게, 성능은 강력하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이걸로 앞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들이 탄생하게 될까요? 정말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세요?